깨사리아 대탑, 깨사리아에 도착하고요. 그리고 깨사리아 대탑을 출발하면 이제 마이샬리까지는 이제 1시간 반 다시 소요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로 이동해서 달리는 시간은 2시간 40분에서 3시간 사이가 됩니다. 이제 리차비족의 땅 그 마이샬리가 뭐 공화정 뭐 이런 얘기 있는데요. 공화정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민주적인 권리가 평등하게 똑같이 주어지고 그들의 표로 대표를 뽑아서 만들어낸다 라는 민주주의 개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공화정이 여기서 했다? 그런 건 택도 없는 소리고요. 로마 그래서 그리스나 이제 로마의 민주주의라고 하더라도 그런 그 귀족들 지그들끼리 뽑아서 지그들의 대표를 뽑는 걸 뭐 공화정 어쩌고 저쩌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민주주의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고요. 리차비족이 그렇게 공화정처럼 이렇게 권력이 약한 상태로 이렇게 분점했던 이유는 강대국 사이에 껴서 그렇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껴서 이쪽 나라와 저쪽 나라하고 이렇게 친분을 갖고 있는 이렇게 족속들이 있고, 저쪽 나라와 또 가까운 곳에 또 저쪽 나라와 가까운 족속이 있고, 또 강한 나라 사이에 끼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명확하게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서 중간에서 생존을 이렇게 유지했던 그런 국가의 조금 슬픈 운명이 이렇게 좋게 말해서 공화정입니다. 뭐 세계 최초의 공화정이라고 자랑하는데 그렇게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그런 평등한 권리를 나눴던 그런 공화정 체제, 여기서 만들어질 리가 없고요. 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족속들의 우두머리들이 모여서 옆에 강대국 사이에서 이렇게 조정했던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력을 돌아가면서 한다라든가 그랬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할 능력을 키우지도 못하지만 전쟁을 또 피해야 되고 그렇게 조금 불안한 상태에서 살았던 동네분들이 이제 여기 마이샬리의 리처비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달리는 이 길이 굉장히 중요한 길이에요. 이 동네 북인도 사람들에게. 이게 지금 파트나로 가는 길이거든요. 파트나로 가는 길이고, 고라코에서 파트나로 우리가 쭉 달리는 계속되는 이 길은 북인도에서 그 어딘가 델리에서 캘커타로 가는 길에서는 살짝 벗어나 있지만은 다른 중심입니다. 델리에서 캘커타 가는 이 축에서 살짝 북쪽으로 거의 병행해서 서쪽으로 달려가는 아주 귀한 길이죠. 우리 또 저 밑에 쪽에, 우리 오른쪽 밑으로는 또 지금 겐지스강이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인도 사람들이 이제 영국에 300년이나 통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인도 사람들은 영국에 고마워라고 한다는 얘기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같으면 에이 할 텐데, 그죠? 근데 이제 영국 사람들은 인도에게 가장 큰 땅을 만들어서 넘겨줬어요. 인도인들은 이렇게 큰 땅을 단 한 번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아쇼카 대왕도 칼링가라는 동쪽 지방까지 차지했을 때도 데칸고원은 손도 못 댔죠. 아소카 대왕은 데칸고원 못 내려갔어요. 데칸고원에 일부 내려갔던 지역이 산치 대탑이 있는 지역이에요.
뭐 마우리아 왕조가 그렇게 크게 만들 수도 없었고요. 그 이후에 무슬림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부 인도까지 갔다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데칸고원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군대가 황하강의 군대가 양치강 너머를 지배할 수 없었듯이 그죠? 밑에서 세력들을 올라가면 추워서 못 견디고 위에 있는 세력들은 내려가면 병충해를 견뎌내지 못하죠. 그래서 중국도 통일이 안 됐듯이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칸고원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데칸고원을 넘어가서 군대가 보급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 택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데칸고원까지는 영국인들 잘 들어가지도 않고 바다를 둘러싼 요렇게 지역 바닷가 지역 요렇게 다 먹어갑니다. 뭄바이, 고아, 그리고 저 밑에 케랄라, 타밀나두, 폰디첼리, 체나이 이러면서 먹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닷가부터 싹 먹어가고 안으로 싹 들어가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비로소 인도를 가장 큰 나라로 만들어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까지 포함을 해서 넘겨주고 그리고 그것을 넘겨받은 인도 사람들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죠. 무슬림과 힌두로 갈라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100만이 죽어갑니다. 87년 8월 달에 서로가 모두 죽여서 기관사만 보내는 기관사가 기차를 끌고 서쪽으로 동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각각의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사람이 죽어있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는 기관사만 털 내리는 그런 기차를 서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 끔찍한 학살과 약탈, 폭행, 성폭행이 있었던 끔찍한 역사가 47년 8월 15일이에요. 그 끔찍한 역사를 가지면서 갈라졌던 게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벵글라데시입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6.25라는 끔찍한 전쟁을 거치면서 이렇게 헤어지다 보니까 참 서로를 이렇게 아직도 힘들어하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힘들어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인도는 영국인들이 큰 땅,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통일된 채로 넘겨줬다. 그래서 고마워하는 건 알겠습니다. 영어도 알겠어요. 근데 이제 어마어마한 돈을 여기서 뜯어갔던 거, 칠경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긁어갔고, 그리고 그걸 긁어갈 때 여기 인도인들을 앞잡이로 쓴 거죠. 영어를 할 수 있는 애들, 영어를 키우고 그래가지고 기존의 지배자들, 술탄들을 앞잡이로 써요. 힌두교 왕을 앞잡이로 쓰고요. 그리고 그걸 온전시키고 카스트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흐르고. 그러다 보니까 7조 원이라는 돈이 뜯겼다, 자원이 뜯겼다. 뭐 그거 잃어버렸다, 아니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예요. 하지만 그것을 뜯기면서 갈라졌던 인도 사람은 다시 뭉치기 힘들게 돼버린 거예요. 다시 뭉치기 힘들게. 그 카스트의 강화 쪽으로 남아있다라면 인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카스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카스트는 인도의 비효율의 가장 근원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카스트가 만들어졌던 때 이유를 생각하면 아십니다. 그 카스트의 첫 번째 만들어졌던 이유 힘은 배달하는 경전이 아닙니다. 폭력이죠. 유목민이 갖고 있는 이동성 폭력성입니다. 폭력적으로 이 땅에 와서 농사를 짓는 사람을 지배했던 겁니다. 유목민의 근성을 버리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지배자들이 생산력 뛰어난 땅에서 생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정하게. 그래서 굳이 유목민 쪽의 근성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선조들은 정말 만주벌판에서 달리다가 좁은 한반도 땅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 유목 근성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했죠. 좁은 땅, 좁은 강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보며 농사를 지어야 했던 우리, 특히 논농사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섬세하게 그 작물을 다뤄야 하는지, 그것을 다루는 걸 서툴게 했다가는 끝장이 나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다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늘어나다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늘어나다 뚝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인구를 900만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2천만을 해낼 때 우리는 900만밖에 안 됐어요. 그거보다 더 적었던 시기들도 조선 초 고려 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는 그렇게 늘질 않아요. 늘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 이후에 고구마가 전달되면서 비로소 인구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황작물이라고 그럴 때 고구마는 대장입니다. 정말 짱이죠. 그죠? 짱입니다. 비로소 인구가 조금 늘어나서 우리 김구 선생이 동포여 2천만 동포여 그럴 때도 2천만이 안 넘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해방되고 나서 우리 동포들 일본에 250만, 중국에 300만, 400만이 있었들 그 당시에도 해봐야 2천만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나라는 척박하게 힘들게 좁은 땅에서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유목근성이든 이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마민족의 후에 그러나 버려야 했어요. 그리고 버렸죠.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기 유목민들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아리안들은 여기에 농사 짓는 사람들을 그대로 지배하면 됐습니다. 그런 지배 체제를 강화시켰던 것이 카스트죠. 카스트입니다. 그래서 카스트의 본질 자체는 폭력입니다. 그래서 폭력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할 수 있는 뭐 가치가 있다? 정신적인 가치가 있다? 그건 훗날 얘기입니다. 훗날 이야기. 그래서 그럼 힌두교에 경전이 있는가? 경전이 없어요. 무슨 경전이 있을 듯하죠.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어요. 그렇습니다. 스님 말씀대로입니다. 마하바라타라는 서사시가 있을 뿐입니다. 마하바라타, 마하 크다. 바라타는 여기 인도를 뜻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바랏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랏. 외국 사람들이 바로 신두강, 인더스강입니다. 신두강이라고 이들이 불렀고, 신두강은 아라비아인들에게 힌두로 들렸고, 힌두라고 얘기했던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들렸던 영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을 인두라고 들렸고, 그래서 인디아가 됐을 뿐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바랏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마하바라타는 인도인들의 피지배, 유목민족이 들어와서 농민을 지배하는, 그리고 농민과 전쟁, 유목민과 유목민의 전쟁에 그런 정복과 피정복을 갖다 감춰둔 신화, 마하바라타 서사시입니다. 그것을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라마야나라고 하는 그것도 서사시입니다. 라마야나도 라마, 그리고 여자가 나오고 하누만이 나오고 그리고 스리랑카가 나오고 등등 하는 그런 서사시가 바로 힌두교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힌두교는 문화, 그리고 그 문화를 유지했던 힘들은 유목민들이 버리지 않았던 폭력성, 그렇게 진행되고 관철됩니다. 그래서 저 들판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 자 이런데 그럼 인도는 정말 미래가 밝고 있는가? 인도는 중국 다음으로 미국 다음으로 인도 꼽습니다. 세계 3위의 나라가 될 거라고 합니다. 많은 미래학자들. 그것도 2070년입니다. 먼 미래도 아닙니다. 짧은 미래입니다. 2070년에 중국, 미국, 일본이 될 것, 인도가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많은 미래학자들.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도 재밌습니다. 인도에 왔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분들하고 이분들하고 협조하는 게 중국을 대체할 수 있을까? 대체한다라면 정말 우리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가? 이익이 됩니다. 굉장한 이익이 됩니다. 우리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고요. 중국하고 관계에서도 우리 조금 약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인도를 이용해도 아주 중국하고 관계를 좋게 끌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인도와 우리나라는 협조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허 선생님 있으시잖아요. 그죠? 허씨 선생님, 허옥하고 허설님, 허왕우 F의 허씨, 그죠?
아유타국에서 이렇게 왔다라는 그럴 정도예요. 그리고 인도 분들 이렇게 보면 우리 할머니 닮은 사람 많아요. 우리 할머니가 닮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애도 인도분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얼굴도. 자,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이 여기 인도에 자본 투자하고 들어오는 건 언제 정도냐면요, 90년대 초입니다. 90년대 초에 90년대 초부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인도가 80년대 초까지는 사회주의 국가였어요. 사회주의 국가. 그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유고의 티토 대통령 있잖아요. 티토 대통령하고 막 여기 네루 수상하고 둘이 제3세계의 가장 센 사람들이었어요. 제3세계 운동의 리더였어요. 미국에도 속하지 않고 소련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가운데서 그 식민지에다가 독립한 나라들끼리 협력하자라고 하는 제3세계 운동의 거두가 네루였어요. 유고의 티토 대통령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나갔었는데 에고 망하게 되죠. 망하게 되는 게 70년대 70년대에 두 번 있었던 석유파동이에요. 석유값이 쫙쫙 올라가죠. 그죠? 에? 석유값이 배럴당 러시아 석유, 소련 있잖아요. 소련 석유는 한 50달러보다는 조금 높아야 좀 경제성이 있나 봐요. 그런데 요거 미국하고 인도 석유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천연가스는 방글라데시는 어마어마하게 나는데요, 여기는 아직 안 납니다. 근데 안다만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올 수는 있는데 경제성이 없으면 약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성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데 인도도 매장량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 경제성 때문에 생산적이지 못해서 그렇고요. 어쨌든 하여간 그러니까 석유값이 빵빵 뛰면서 소련은 신났죠. 생산하면 팔리잖아요. 요즘같이. 그죠? 우크라이나 때문에 아주 그냥 소련하고 미국 애들 그냥 돈방석에 앉았죠. 그죠? 석유가 그냥 엄청나게 비싸니까 신났죠. 가스, 천연가스 대박이죠. 뭐 어쨌든 그때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78년 석유파동 2차 석유파동 이후에 석유값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 석유 증산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뚝뚝뚝뚝뚝 떨어지니까 80년대쯤 되면은 소련이 아이씨 생산해봐야 가격을 못 맞춰요. 가격을 못 맞춰요. 미국이나 뭐 이런 중동에서 생산되는 석유보다 비싸지는 거죠. 그럼 못 맞춰요. 그러니까 소련이 힘이 실실 약해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약해지지만 소련도 약해져요. 78년에 그 이란 혁명 있고 75년에 베트남 혁명 있고요. 78년에 이란 혁명 있고 79년에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있어요. 소련에 의한. 그래서 약해졌다라는 증거예요. 그런 게. 강하면 남의 나라 침략 안 하죠. 약해질 때 침략하죠. 어선하고 그럴 때. 어쨌든 간에 80년대 초에 석유가 계속 소련에서 들어왔던 석유가 못 들어와요. 이거 농사 짓는 거 어떻게 해요? 석유 없이. 인도 거의 석유가 생산 안 되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석유라도 수입하자. 그리고 석유가 다 달러로 결제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오펙에서. 그리고 뭐 어떻게 해요? 달러는 어떻게든 들어와야 되는데 하는 수 없다? 외국에 수출하자. 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자본을 들여오자. 이 농사로 인도 사람들이 다 먹고 삽니다. 작물, 이런 걸 수출할 정도로 인도 생산력 돼요. 충분히 자급자족합니다. 인도는 봉쇄해도 봉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봉쇄를 해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석유죠. 석유가 없으면 이 곡물도 생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인도가 문을 열어요. 그렇게 문을 열면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1985년에 프라자 합의라고 미국하고 달러하고 일본 환율을 조정해요. 그거 이제 미국 뉴욕의 프라자 호텔에서 사인했다고 해서 프라자 합의인데 그 너희 달러 많잖여. 그러면 일본은 달러가 쌓였죠. 그냥 넘쳐나죠. 1년 무역 흑자를 1000억 달러씩 봤어요. 1000억 달러씩.
우리나라 잘 할 때 최근에 얼마나 했냐면 한 400억 달러, 600억 달러 이렇게 우리나라가 흑자를 보거든요. 1년 흑자 수출하고 수입한 흑자를. 그런데 일본 애들은 70년대에 벌써 1000억씩 벌었어요. 1000억 달러씩. 그 어마어마하게 달러가 쌓이겠죠. 그러니까 야야 너희들 달러가 쌓이고 그러니까 많으니까 환율 좀에 조정해줘 그런 거죠. 물건 많이 팔아먹으니까 미국에다가. 그래? 알았어. 조금만 해줄게. 그리고 사인한 게예요. 그래 하고 사인했어요. 사인하는 순간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떨어지냐면 엔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달러에 240원 했었어요. 아니 떨어지는 게 아니네. 가치가 올라가는 거네. 1달러에 240원을 했던 거를 갖다가 엔화 가치를 더 올리다 보니까 1달러에 120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팔아서 1달러 그리고 받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240원이 들어왔어요. 240엔이. 그런데 이제 120엔이 되니까 이제 120엔이 들어와요. 환장하겠죠, 그죠? 그죠? N으로 받으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국내 투자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국내 투자해서 만들어봐야 전에는 240엔이 들어왔는데 이제 120엔이 들어오니까 못 찾겠어요. 외국으로 나가는 거죠. 외국으로 나가서 외국의 값싼 노동력과 거기서 생산해가지고 그걸 외국에서 수출해서 외국 자본으로 외국에서 기반을 다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남아에 대한 어마어마한 투자가 진행되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그러면서 인도 이 땅을 들어와요. 일본인들이. 그런데 일본인들이 이 이상한 땅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제 갠신히 문 연나라 길은 막 울퉁불퉁 어마어마하고 산적이 등장하고 세금 뜯으러 사람들이 나타나고 뭐 경찰에서부터 동네 아저씨까지 세금 뜯으러 다니고. 여기는 그 법에도 나와요. 행정법에도 나오는데 이 마을자치단체의 촌장은 행정권을 갖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장 정도의 권력이 아니에요. 네? 행정관료의 뭐 면장 정도, 정부에서 파견한 면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면장. 근데 이장들이 모여서 면장을 뽑으면 그 정부에서 보낸 면장 그리고 이 공동체의 면장이 거의 동급의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쪽은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이들은 집행하는 역할을 할 정도로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시 공동체로부터 발전해온 촌락 공동체가 권력을 굉장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하게 마을에서 처벌도 합니다. 사법권도 갖는다는 얘기예요. 저 순이 엄마가 어쩌다 보니까 그 얘기 있잖아요. 닭인데 순이야. 순이 엄마야. 닭이. 근데 닭이 알도 잘 낳고 살림도 싹싹하게 잘하고 남편한테도 그렇게 잘해. 그래서 정말 이쁜 부인이다 그러고 모두가 칭송을 했거든. 근데 어떤 날부터 계속 눈티가 밤탱이 돼갖고 나오는겨. 근데 저렇게 잘하는데 눈탱이 밤탱이를 만들고 저 남편 놈은 정말 나쁜 놈이다 그러고 막 비난을 했어. 그렇게 어떻게 때릴 수가 있어. 그런 게 너무해 순이 아버지인. 그랬더니 왜 그런데야 그랬더니 순이 엄마가 살짝 부끄러워하면서 그러는 게야. 내가 어쩌다가 오리알을 낳으시오 그러잖아. 어쩌다 잠깐 오리알을 낳으시오. 그렇구나. 그런 거에 대한 마을의 처벌이 들어가도 돼요. 처벌이 들어가요. 구타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런 걸 갖다 행정으로 법적으로 태클이 안 들어가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행정 권력이 세요. 이렇게 하고 정치적으로도 그렇지. 그리고 지역 주 넘어갈 때마다 세금 내지. 그 동네에서 또 세금 더 들어오지. 종교단체에서도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인도에 일본인들이 투자할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51% 일본, 49% 인도 이렇게 합니다. 합자 투자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많이. 그럼 문제가 생기면 투표해. 그러면 50일이잖아요.
항상 이기잖아요, 그죠? 근데 관천되는 거죠, 투자자가. 근데 인도에서도 49% 투자 그래봐야 땅하고, 그죠? 약간의 자본하고, 요거 이거 돕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불투명하니까, 그죠? 그 불투명한 거를 갖다가 해결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자를 합니다. 다른 외국의 많은 자본들이 그맘때부터. 그런데 그거는 대단한 실패로 결론이 납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인도는 단독으로 투자해야 되고 중국은 꼭 합자를 해야 된다. 중국을 우리나라 단독 투자합니다. 뭐 중국 가깝고 중국말 잘하는 우리 동포도 있고 그래서 공장을 여기저기 차려요. 중국 메드 인 차이나 해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제품들이 들어옵니까, 그죠? 우리나라 이름으로. 자, 그런데 중국도 공산당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공산당 정책이 바뀌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관시잖아요, 관시. 중국 관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관계, 우호. 요거 안 맞으면 슬슬 작살나죠, 이후에. 그래서 꼭 중국인들과 관시가 좀 센 친구와 합자를 하지 않으면 중국에서 사업하기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 불합리한 정책 때문에 힘들어서 야반도주를 해버리고 있잖아요. 물론 비난받고 있습니다. 거기 노동자들에게 충분하게 완벽하게 안 해주고 그냥 기계만 빼갖고 아니면 돈만 빼갖고 도망갔다 해서 야반도주 있는데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중국은 합작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는요 단독이라고 얘기해요. 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시다 보면 오토바이 히로 혼다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대림 혼다라고 오토바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저거 로 이름으로 오토바이 생산 안 해요. 대림 혼다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효성 스스키고 대림 혼다예요, 그죠? 아시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일본 애들 돈 벌어준다. 에휴, 그건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오토바이 몇 대 한다고 별거 아니거든요. 면도기 그 질레트 쓴다고 별일 아니에요. 하여간 영만산업에서 그렇게 파급 효과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오토바이는. 어쨌든 여기 헤로 혼다가 있어요. 히어로 혼다가 있는데 히어로 혼다가 오토바이 만들면서 이 땅을 휘저어요. 오토바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차 살 돈은 안 되잖아요, 그죠? 히로 혼다 90cc짜리 대박입니다. 125cc짜리 지금 최근에도 엄청난 인기예요. 히로 혼다. 자, 이렇게 합자를 해서 팔고 있습니다. 근데 히로 혼다에서 잘 팔고 있는데 한 10년쯤 뭐 계약 조건이 있겠죠. 몇 년마다 갱신하고 뭐 조건을 서로 협상한다 뭐 등등이 있겠죠. 근데 한 10년쯤 돼서 협상을 하고 이렇게 고치려고 그러는데 일본 애들, 인도 애들이 히로 쪽에서 그러는 거죠. 야, 우리 이거 있잖아, 좀 개선 좀 해줘. 요거 컨디션 좀 바꾸자.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본 애들이 그러겠죠. 아니요, 싫어. 그런 건 싫어. 그러는 거죠. 그러면 안 돼. 그럼 투표해볼까? 그럼 51% 아니에요. 이기 전에 항상 관철되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는 이 조건에서 벗어나진 않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합법적인 틀 내에서 태업이 들어갑니다. 그 조건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그래서 살살 태업에 들어가요. 네? 그리고 효율성 떨어지고 물론 기분이야 나쁘고 뭐 이런 거죠. 막 박는 거죠. 골치 아프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슬슬 지쳐가게 만들어요. 안 해주죠. 그래도 왜 해줍니까 일본 애들이? 51%인데.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히로가 독립해서 오토바이 공장을 만들고. 끝내주죠. 히로 혼다로 오토바이도 만들고 이 회사 있어요. 그런데 히로가 슬쩍 뒤에서 우리는 히로 오토바이도 생산하는 기업을 갖고 있지 롱 하고 팔기 시작해요. 히로가 더 잘 팔린다 해서. 그 합자에 인도인들이. 그러니까 그런 계약을 하는 거, 계약법의 나라 어디신지 아시죠? 영국입니다, 영국.
그 영국인들에게 두드러 맞으면서 총 맞으면서 300년 동안 배운 거예요. 300년 동안 배운 거예요. 300년 동안 당하면서 배운 거. 그러니까 계약들을 이렇게 할 때 우리나라 기업들 들어와서 골머리 터집니다. 뭐 변호사들 몇 명씩 있어요 회사에. 그래도 땅 사다가 땅 사기 당하고요. 기업에 막 뜯기고 정부에 뜯기고 막 이래요. 엄청나거든요. 사전 준비 철저하지 않으면 계속 당해요. 인도인들 이거 와 이거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해요. 그 중국 상인들, 유태인 상인들 택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유 인도 상인을 못 당해요. 인도 계약범을 당한다고요? 택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 거짓말 이렇게 조금 하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거짓말 해봐야 여기서 여기 오는 거고 그잖아요. 그죠? 매맞지 않으려고 그 매맞는 걸 피하기 위해서 살짝 거짓말 식미지 피지 메인으로 그런 거죠. 그런데 이들은 어디에 진실해요?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진실하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기 욕망에 대해서도 진실한 겁니다. 감추지 않아요. 성적인 욕망, 돈에 대한 욕망, 예? 그리고 명예에 대한 욕망, 아니면 그 힘에 대한 욕망들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게 정면적으로 그대로 드러내요. 드러나고 그걸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걸 이거 뭔가이고 겐지스 강가. 와 우리 강가건 아이 이달이 똑같네. 에이 보살님 말씀드렸잖아요. 그 조기 계획이 있었을 텐데 아직도 없어. 이거 그 다리야. 옛날 그 다리야. 난 세 다리인 줄 알았어. 아니네. 이 다리가 그 다리예요. 이거 옆에 다리 보세요. 난다 그래. 와 이거 봐. 지금 강가 건너간 예, 화상안에 오죠. 저 오른쪽에 이제 친척들이 나와서 마지막 화장하는 걸 보내주고 있는데 여성들은 못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저걸 가트라고 부릅니다. 가트 계단이라는 뜻이기도 하는데요. 저런 계단에서 화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을 해서 겐지스강 어머니의 땅 겐지스로 돌려보내게 되는 거죠. 화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렇게 좋은 나무를 해갖고 저거는 모르겠습니다. 저거는 뭐 수행자들 좀 앉아서 뭐 이렇게 비를 피하라고 이렇게 하든지 뭐 이런 거 같고요. 뭐 사람 사는 데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 빗물이 강가가 넘치면 저거 우습게 넘어버리거든요. 이게 지금 예, 그래서 간닭이라고 나오는데 예? 간닭빵이라고 나오는데 간단요? 간닭 간단요? 간닭 한닭이요? 간닭 그게 맞을 텐데. 강강강 아니에요 이거? 강가 본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니, 지금 여기 네. 빠뜨라 옆을 통과하고 있죠. 아야, 빠뜨라 옆 아닌데 빠뜨라 뭐라는 건데? 지금 요거 죄송합니다. 이거 강가 겐지스강의 지류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서 겐지스강하고 합류하는 강인데요. 본류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본류는 내일 바라나시에서 빠뜨나 옆을 슬쩍 지나서 건너가는 거. 라즈기르 쪽으로 건너갈 때 그때 강가 본류를 만납니다. 요거 본류 아니네요. 예, 요즘은 저 구글 맵 때문에 그 사기도 못 쳐. 강가라고 해요. 안 통하잖아 이 선수가. 이게 나닥강인가 빠닥강인가 그렇대. 뭔가? 간닥? 간닭 그렇지. 간닥강이래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끊임없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강들이 겐지스로 합류하고 있어. 어서 만들다 말고 먹고 이게 이거 언제 되나 몰라. 이거 완성하고 저걸 하려고 그랬나봐요. 좀 이따 저쪽 편으로 건너가기도 합니다. 저 앞에서.
그죠? 좀 가난해서 나무 구하기 힘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인도는 그렇습니다. 맞아요. 나무 부족 국가예요. 아이고 아이고 염소들하고 저 아줌마들 나무 장작해서 불 떼려고 네, 저렇게 불 떼려고 장작 가져가면 나무 베는 겁니다. 나무 한 그루 작살 냈어요 벌써. 그래 나무가 많아야 비가 잘 내린다. 그 어떻게 하시냐면요. 저기 사막 있잖아요. 타클라마카 사막이나 뭐 이렇게 사막들을 막 달리다 보면 쫙 지평선 위에 구름이 살짝 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구름이 있는데 그럼 막 달려가면 거기 숲이 있어요. 사막에 저거 구름도 없어요. 구름도 안 떠댕겨요. 근데 숲이 있으면 그래도 물을 조금 간직했다가 이렇게 위로 올리니까 이렇게 구름이라도 있어요. 그러면 구름이 있는 곳은 오아시스도 있고 나무숲도 있고 그래요. 아닙니다. 이건 정글이었어요. 다 모든 것을 뒤덮는 정글이었는데 그것들을 인도인들이 베어낸 겁니다. 베어내서 그런 겁니다. 여기는 어마어마한 정글이었고 그 정글의 나무들이 바로 쇠쟁기를 만드는 연료로 쓰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쇠쟁기를 만들고 이 들판을 농장을 만들고 그러면서 인구는 비약적으로 증가해서 세계 최대의 생산 국가가 되죠. 인도는 어마어마한 국가가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이제 그 나무가 적으면서 1970년대 80년대는 우물 파기 운동을 어마어마하게 벌립니다. 물 부족에 빠지니까 나무를 다 작살내고 나면 우물 파기 운동을 어마어마하게 벌립니다. 70년대 80년대 결국은 우물물도 말라버리게 될 겁니다. 지하수도 고갈됩니다. 한정됩니다. 그것을 많이 파려면 고갈됩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파자 국민운동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 지하수조차 고갈되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물 부족 국가로 되고 있고요. 인도는 그래서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물값이 무료입니다. 수도값을 안 받아요. 왜? 그럼 더 많이 쓰잖아요. 물 부족 국가니까. 물값을 돈 받으면 사람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물값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동네 수도 꼭지 대줄게 그러면 표가 다 찍힙니다. 당선됩니다. 가난한 동네는 물이 공짜로 가요. 그리고 부잣집도 역시 계량기가 없어요. 그래서 물값은 어떻게 내냐면요. 집값, 땅이나 건물값 있죠. 등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다 세금이 왕창 붙는 겁니다. 거기서 물값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세금으로. 그럴 정도입니다. 물값 계량기 없습니다. 강가는 이제 내일 만나게 되겠네요. 야,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히로 혼다로 해가지고 오토바이를 막 팔아먹다가 조건 해줘 안 해 그랬더니 자기네가 히로 오토바이를 만들어 버리죠. 히로 오토바이가 더 잘 팔려요. 지금은 혼다는 에이씨 그죠 꽝됐죠. 그죠? 혼다는 그렇죠. 그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합자하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인도인들하고 해서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인도인들의 인도는 더위와 인도인에게 지지만 않으면 행복한 땅. 거기서 인도 사람들은 매일매일 잘하는데 교섭을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느냐 명확히 합니다. 내가 잡고 있는지 저 사람이 잡고 있는지 분명히 먼저 파악합니다. 그리고 내가 시간이 있는지 저 사람이 시간이 있는지 내가 돈이 있는지 저 사람이 시간이 있는지 돈이 있는지 정확히 계산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유리해지는지 불리해지는지도 압니다. 그걸 갖다 정말 빨리 판단하고 훈련한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물건 사시면서 해보세요. 깎아보시고 튕겨보시고 다음에 올게 좋다니까요. 호텔 들어가서 저녁에 아주 이거 자세하게 이거 열어보고 뒤져보고 엎어보고 막 하면서 그러고 알았어 다음에 그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도 아침에도 문 열자마자 튀어가서 막 열어보고 제껴보고 심각하게 물고 이거 얼마까지 깎아주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대 그러면 그래 다음에 그러고 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에 타는데도 잡으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염주 파는 친구들이나 이렇게 계속 볼 텐데요. 보실 때마다 뭐를 해보세요. 재밌어요. 그냥 에이 그냥 뭐 고생하는데 주지 말고 인도 사람이 그렇게 귀재라는데 어떤가 한번 보자. 해보죠, 그죠? 재밌죠? 하는 거예요. 자, 해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인도에 가시면 인도 지하철을 볼까 합니다. 인도 지하철 기술이죠. 기술인데 인도 지하철은 델리 1기 지하철 공사에서 대박을 터뜨립니다. LG건설. 바로 옆에 일본 기업들이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 지하철 잘 만들죠. 에? 일본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일본 기업들은 큰 이익을 못 내요. 예, 여기서 지금 우회전하면 이제 촌동네 길로 이렇게 쭉 달려갑니다. 이제 큰 국도를 벗어났네요. 국도를 벗어나서 이제 촌동네 길을 달려갑니다. 몇 시? 자, 지금 시간 4시 15분 가르치고요. 있고요. 20분에서 30분 사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네, 20분에서 30분 사이에 도착하면 이렇게 들어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조그마한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급하신 분부터 좀 다녀오시고 나머지 분들은 좀 같이 이렇게 깨사야 수마를 둘러보겠습니다. 그리고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갔다가 오시면서 그 문으로 그대로 나오게 되니까 그렇게 나눠서 들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본 사람들도 꼼꼼하죠, 그죠? 80년대 중반부터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합자에서 들어와서 뭐 도요타 조립 공장도 있었고 혼다 뭐 전자제품 공장도 있고 막 그랬어요. 조립 공장도 있고 그랬어요. 그것도 다 합자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하철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일본 애들은 꼼꼼하잖아요, 그죠? 인도 애들은 생각해요. 너희들이 여기서부터 요거를 요렇게 하고 요거 점검받고 그 다음 가. 나한테 점검받지 않고 넘어가면 안 돼. 그죠? 여기 이제 공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공사가 잘 됐는지 뭐 구멍도 뚫어보고 안에 살피보고 사진 찍고 그러면서 그 다음을 가는 거예요. 하청, 대부분 하청주거든요. 왜냐면 지하철 공사 막 2km씩 4km씩 하는 공사장에 LG건설 직원은 한 20명 30명 정도밖에 없어요. 다 인도 회사에게 하청을 주는 겁니다.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일본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청 회사한테 뭐 점검받고 다음에 가 그 정도면 안 돼 이런 거죠. 시키는 대로 해 그런 거죠. 왜? 하청을 주는 회사니까. 근데 LG는 어떻게 해요? LG는 조금 현대를 닮아서 좀 도무식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하청업자를 불러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4대 문명권의 하나였고 너희들은 기술이 대단히 뛰어난 고급 문명, 어마어마한 문명을 갖고 있다. 타즈마할 그 당시에 그 정도 건축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는 없었다. 너희들은 끝내주는 애들이더라. 그럼, 응? 그럼 인도 애들이, 응? 자식 뭐 나라 갖고, 뭐 이런 식이죠, 그죠? 그런데 더 빨리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 내용인데 점검, 중간 점검은 너한테 다 맡길게. 여기까지 빨리 끝내면 돈 더 줄게 그렇게. 빨리 끝내면 돈 더 줄게. 자, 기성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성은 공사가 몇 퍼센트 진행되면 거기서 공사비에서 얼마를 받고 몇 퍼센트 진행하면 얼마를 받고 다 완성되고 나면 얼마를 갖다 뭐 공사 하루 땡기고 받고 그가 기성이에요. 자, 공사기가 이렇게 정해졌는데 인도는 늦어지죠. 별의별 변수가 다 작용합니다. 그걸 해결하고 순하게 가다 보면 기존 약속했던 기간 간신히 며칠 정도로 나갑니다. 그런데 LG 뭐예요? 비터 여기까지만 하죠. 그거 하는 거예요. 이 땡볕에서 포역 1m로 깊이 1m로 땅 파야 돼. 그러고 시키잖아요. 그럼 애들 5시 퇴근 6시 퇴근이에요. 여기도 사회주의 국가라 뭐 노동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안 끝나. 시간이 돼도 여기서 한
한 50m 파는데 안 끝나. 그래서 좀 빨리 해라 그러고 감시하고 물 떠다 먹이면서 잘해봐라 그래도 안 끝나. 근데 간단해요. LG가 하는 거는 빨리 끝내면 집에 가. 끝내면 집에 가 그런 거지 뭐. 그래요 그래요. 그럼 뭐야 끝내면 집에 가라고. 알았어 그럼 팍 받고는 점심 먹어야지. 아예 괜찮아요 그럼 팍 받고 1시에 끝내면 집에 가잖아요. 그잖아 그죠? 그럼 믿어준다라는 거 크거든요. 굉장한 거잖아요 그죠? 특히나 인도 사람 같이 자존심 센 사람. 저 서쪽에 그 유럽에 간 문화들 다 여기서 간 게 아리아네 이거잖아요. 그러고 동쪽으로 간 것도 그거 있잖아. 그거 다 우리가 있어. 우리 오리지널. 네. 그렇게 생각해요. Incredible India. 그렇게 Incredible India. 그 차에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India is wide. big 이라고 써 있어. big. 인디아는 커. 근데 인디아는 와이드, 그냥 넓어라고 해야 되는데 big이래, big. 자, 그러니까 LG는 그런 식으로 공사 관리들을 해 들어간 거예요. 이건 제가 단적으로 표현한 건데 이 사람들을 믿는다는 거죠. 믿고 맡기면은 이 사람들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망가지고 그 고급 호텔이 더러운 채 남는 거는 믿어주고 믿은 만큼 값을 안 주면 그렇죠. 손님들은 하루에 그죠? 13,000루피짜리에 자고 있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한 달 월급이 10,000루피가.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호텔의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여간 LG는 건설은 그렇게 하니까 빨리 끝나잖아요. 빨리 끝나잖아요. 기성 짝짝짝짝 받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더 잘 벌기 위해서 지그들이 해결해가면서 가는 거예요. 공사 주변의 문제들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일본 기업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 너 여기까지 했어. 야 빨리 사진 찍어. 그 다음에 해야지. 그렇겠죠. 그러면 이따가 이렇게 인도 애들 이런 별의별 문제가 생기면 나 이것 때문에 그냥 못하겠어. 나 이거 해결해줘.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럼 일본 애들이 뭐 여기 인도 애들하고 박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해요. 택도 없지. 그죠? 인도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해결하잖아요. 자기네들은. LG는 그런 식으로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도 없이 사고도 없이 진행은 빨라. 그죠? 근데 기성을 빨리 받잖아요. 인도는 뭐 그 90년대 90년대 아니겠대요. 그죠? 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뭐 이럴 때 이자율이 9% 10%가 했어요. 은행 이자가 이렇게 맡기면 9% 주고 10% 여기 자본이 부족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그렇게 좋아. 그럼 LG는 받으면 뭐 하겠어요? 미리 받으면 그 갖고만 있어도 이자가 9% 오르는데 은행에 놔둬도. 그죠? 그러잖아요. 그럼 치워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기공사는 LG가 아주 휩쓸어 할 수 있는 만큼 맡기면 그래 편하잖아요. 잘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지. 일본은 뭐야? 그래 네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할게 뭐 이런 거잖아. 그잖아. 이렇게 달라요. LG전자가 제가 있었던 푸네라고 해서 그 마하라시트라에서 동쪽으로 한 150km 직선거리로 150km 이리저리 막 돌아서 가면 뭐 조금 걸리는데 LG전자 공장이 있었어요. LG전자 공장이 있었는데 LG전자가 97년 IMF 때 있잖아요. 공사를 하는 중에 LG 공장을 공사를 하는 중에 IMF를 맞은 거예요. LG는 그때 반도체도 뺏겼잖아요. LG가 뺏겨갖고 현대한테 넘어갔고 현대가 뺏긴 게 SK한테 간 거예요. 그게 IMF 때였거든요. 반도체가 뺏길 정도로 그렇게 심각했던 겁니다. LG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공장 짓다가 이렇게 완성도 안 되고 생산도 안 되는데 중간에 김 지사장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있는데 그러면서 야야 그냥 철수하자야. 좀 손해보고 털고 들어와.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돈 못 대줘. 뭐 이렇게 된 거예요. LG 본사에서는 돈 못 대줘.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근데 여기 지사장이 뭐냐면
여기 인도에서 돈 빌려갖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 거예요. 야야, 인도 이자율이 10%인데 그거 빌려갖고 네 공장 해갖고 되겠나 그런 거죠. 안 된다 그렇게 본 거예요. 본사에서는. 해보겠습니다 그러죠. 지은 게 아깝고 앞으로 좀 미래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다 그럼 마지막에 손해보고 그냥 손 완전히 털고 그냥 깡통 차고 나온다는 생각을 하고 그냥 해라고 한 거예요. 그 돈 빌려서 하는 겁니다. 공장을 마저 짓고 하는데 LG 대박을 칩니다. LG 대박을 쳐요. 뭐 이렇게 도시에서 많이 보이냐면요, 에어컨이에요. 에어컨. 이것도 없잖아요, 그죠? 이거 캐리어라고 뭐 전 세계적인 업체 아닙니까, 그죠? 근데 LG 여러분 건물에 가면 그 이쁜 그 핑크색의 그 LG 마크 있죠, 그죠? 이쁘게 눈도 이렇게 박혀갖고, 그죠? LG 하는 거야. LG. 냉장고 필요하겠잖아요. 집에 냉장고 없거든 저기에. 전기도 잘 나가지만 근데 LG 냉장고가 결혼 선물로 짱인 거예요. 테레비하고 짱이에요. 근데 비싸잖아요. 그죠? 인도 사람 가난하거든요. 그런데 LG에서 뭘 했냐면요, 어른들 기억나실 거예요. 옛날에 텔레비전 어째 샀어요? 어떻게 사셨죠? 텔레비전? 월부로 사셨죠. 월부. 그죠? 그잖아요. 텔레비전 하나 사면 24개월 월부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LG가 여기서 월부를 했어요. 소니는 그냥 한꺼번에 팔았는데 LG는 월부를 했어요. 월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야, 여기 가난한 사람들 농부들 그거 하다가 도망가 갈 겁니다. 그죠? 그 비싸니까 24개월 보고 하는데 도망가는 비율이 그 현금 이렇게 내고 그 할부 다 하는 비율보다 높으면 안 하지만 낮으면 해도 되는 거예요. 이익이 돼요. 근데 그런 식의 할부를 해요. 그 인도에서는 안 했거든요. 그런 걸 안 했거든요. 그런 거 할부를 하죠. 근데 직원들이 또 그걸 잘해요. LG 직원들의 월급은 다른 전자제품 회사 생산업체의 월급보다 한 150%? 그러니까 이쪽에서 한 20만 원 받으면 여기서 30만 원을 주는 거예요. LG는 30을 줘. 그럼 LG에서 가서 일하면 가문의 영광이야. 이 동네에서 그 동네에서는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러면서 뭘 했냐면요, LG 직원들이 활부를 팔아먹는 루트로 쓴 거예요. 그냥 가게 아니라 LG 생산 직원은 월급 잘 주잖아요, 다른 데보다. 그러니까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아요. 활부할 때. 그럼 친척들한테 활부를 하는 통로를 만들어요. 그럼 자기가 팔면 자기가 수동이 조금 더 떨어지기도 하고 그게 네트워크가 돼버린 거예요. 가게가 아니라 LG 직원들, 그리고 하청업체들, 뭐 이런 도움 주는 회사들, 그런 식으로 쭉 나가요. 그 LG도 그 다음에도 IMF 때 그 어려운 걸 건너서 에어컨으로 쫙 잘 나가죠. 그것보다 더 혁신적인 건 현대입니다. 현대자동차예요. 현대자동차가 들어오는 게 언제냐면 90년대 중반입니다. 중반에 어딜 들어오냐면 저 첸나이에요. 첸나이가 옛날에 마두라스라고 해서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좀 압니다. 원양어선 타시는 분이 인도양에 가는 거점 중에 하나가 마두라스 첸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첸나이는 먹을 게 농사밖에 없어요. 농사하고 고기 잡는 애들이 들어와서 쌀 사가던데, 예? 반찬 사가는데, 그런 데가 그냥 가난한 동네거든요. 근데 현대가 인도를 연구합니다. 부지런히 연구해요. 열심히 연구해요. 예? 인도 뭐 부처님부터 산스크리트부터 뭐 힌두교 뭐 무슬림 연구를 한다. 그 지역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는 역시 그래, 인도는 단독 투자야 라고 결론을 내요. 예? 그러면서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냐면 첸나이 타밀나두예요. 타밀나두 정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5년 이내에 한 20만 명을 고용할 생각이야 그럽니다. 5년 이내에 20만 명을 고용할 생각이야. 그 타밀나두 정부에서 뻥치지 마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현대에서도 현대도 울산 현대에 20만 명 고용이 잘 안 될 정도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하겠냐 그런 거죠. 그랬더니 그렇게 할게 그런 거예요. 근데 누가 좀 해줘야 될 게 있어. 땅들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줘 라는 거예요. 사는 문제, 땅 사는 문제에서 조금 주변에 이렇게 동네 공동체 뭐 이득 부딪히는 거 이런 거 좀 해결해 줘. 경찰 돈 또 들어오는 거 이것 좀 그냥 하지 말게 해줘. 등등 몇 가지를 걸어요. 환경단체 그리고 여보 환경단체 방방 뜨는 것 좀 막아줘. 라든가 몇 가지 조건을 걸어요. 그리고는 정말 5년 만에 20만의 노동자 도시를 만듭니다. 첸나이에서 서쪽으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도시를 만들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요. 현대 그 이제 정 회장께서 이렇게 사람 부른 거예요. 하청업체들을 다 불렀어요. 현대 하청업체들 뭐 부품 뭐 2만 가지 되니까 얼마나 많은 회사가 있겠습니까, 그죠? 다 모여 그런 거예요. 다 모여. 네, 그러고 가는 거죠. 자 여기 있는데 앞으로 한 2년 이내에 다 인도 따라와. 첸나이에 공장 세워 그런 거예요. 미치죠. 대기업은 좀 괜찮을 거예요. 중소기업은 좀 괜찮을 거예요. 왜냐면 뭐 이렇게 해외 네트워크도 있고 좀 실력도 있고 뭐 이렇게 법률적으로 처리할 능력도 있고 등등 있겠죠. 그러니까 얘 뭐 그래 그렇게 하지요 뭐 이러죠. 근데 중소기업은 어떻게 합니까? 중소기업은 현대 하나 보고 목숨 걸고 여기 진짜 이 험악하고 불통한 땅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죠? 힘들거든요. 무섭거든요. 새로운 투자가 인도 땅이라는 이 불확실한 땅에. 그럼 민기적거려요. 그죠? 회장님 좀 힘든데 좀 우린 좀 어째 빼주면 안 돼요? 그러더니 우리 좀 빼주면 안 돼요? 그러거든. 그래 알았어. 한국하청에서 빼줄게 그러거든. 인도 안 따라 첸나이에 안 들어오면 인도 하청에서 빼줄게 그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 하는 수 없잖아요. 그잖아요. 들어와야지 어떻게 해. 아씨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씨 하면서 들어와서 공장을 하나 짓을 때 그맘때 저도 인도에서 일했어요. 그러니까 본격화될 때. 근데 그렇게 공장에서 들어와서 이제 땅을 사고 뭐 이러는 거였다. 현대가 타블레아트 정부라 거의 블록화된 단지를 해버렸으니까 땅도 사면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현대가 이제 거기서 이제 생산된 거로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쌍트로였어요. 국민자동차 쌍트로. 우리나라 아토즈 기억하세요? 아토즈 이렇게 높았던 거. 아토즈는 그 경차 생산 인도에서 쫙 생산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이 3년 4년 만에 40%를 차지해요. 경차. 인도의 경차는 요거 스즈키 마루티 스즈키가 꽉 잡고 있거든요. 마루티가 인도 회사, 스즈키가 마루티 스즈키 꽉 잡고 있었거든요. 그때 거기에 40%를 빡 한 3년 만에 치고 나가요. 그게 옛날 경차 있잖아요. 마루티 스즈키 차는 꼭 저거 같았어요. 마티스 같았어요. 이렇게 나지막하게. 그리고 힘은 좋고 또 잘하고. 근데 아토즈가 대박을 친 건 뭐냐면요. 얘들 돈이 없어 그렇지 키는 크거든요. 되게 위에 있는 아들이 키가 크거든요. 에? 그런데다가 또 시크 교도라고 힌두 교도 중에 이게 터반을 안 두르고 살면 그걸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낮에는 무조건 터반이에요. 시크 교도들은 헬멧 단속이 안 돼요. 그래서 또 그거 터반 먹고 헬멧 써야지 그러면 나 목을 쳐라 이놈아 그러는 사람들이야. 아주 무슬림하고 목숨 걸고 맞짱 뜨는 게 힌두 그 시크 교도예요. 힌두 교도 중에 일종인. 많이 왔습니다. 금방 깨사리가 이제 도착할 겁니다. 그런데 아토즈는 높잖아요. 키 큰 애가 타도 아이 괜찮거든. 시크 교도가 타기에는 어메 좋아. 이런 게 없네. 잘 팔렸어요. 그래서 잘 팔렸어요. 근데 그렇게 들어왔던 중소기업들 있잖아요. 하청업체들 대박을 칩니다. 대박을 쳐요.
자 보세요. 다른 나라는 조립공장 형태라고 그랬죠. 합자 형태고 조립공장 형태. 다른 나라 지구 나라에서 부품을 갖다가 실어가지고 배로 보내가지고 배로 해서 트럭으로 이 거기 공장에서 조립을 해서 팔았던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런데 뭐예요? 그 정도 품질을 갖고 있던 생산하는데 인도에 있어. 첸나이에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토요타 조립공장은 한국 걸 갖다 쓰는 거예요. 폭스바겐도 그걸 갖다 쓰고요. 그죠? 스코다도 그걸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을 쳤잖아요. 그 MB 거 다스 다스가 해외 공장 중에 가장 이익을 많이 낸 데가 여기 인도예요. 소파 있잖아요. 자동차 시트 그거 다 쓰잖아요. 대박을 쳤어. 대박을. 왜? 그거 다 쓰고 저게 토요타도 들어가지 폭스바겐도 들어가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나온 중소기업이 대박을 친 거예요. 대박을. 봐요. 현대말대로 20만을 고용했죠. 그렇게 한 겁니다. 대박이죠. 합자로 했다면 그런 결과 안 나왔을 거예요. 그거 하잖아요. 우리 저도 물건 납품하러 막 하면 그 현대차 이렇게 직원하고 이렇게 상담해서 현대마크 딱 작업복 입고 딱 차 타고 가면 경찰이 현대 딱 음주단속 없습니다. 현대 거기 저 뭐예요 저 게스트하우스 저 현대 직원들이라든가 하청업체 직원들 이렇게 숙박하는 그런 게스트 오고 나왔다. 와 지금 많이 복원하네요. 저렇게 봉발탑 예 세계 최대의 봉발탑이고요. 지금 저 높이는 지금 여기 계속 그 겐지스강이 넘쳐갖고 계속 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도 더 많은 깊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덮여서 높인 것을 지금 저만큼 해낸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가하셔서 바로 이곳에서 머리를 깎으셨던 곳이고 그 다음에 다시 쿠시나가라로 가시면서 리차비족들 사랑하는 리차비족들을 돌려보내고 헤어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부처님께서 머리를 깎고